이거는 내 한 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유의 확장이 필요한 게, 이건 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근묘하시라고 원형이정 할 때, 그쵸? 요 자리는 중년 시기에 내 어떤 안방에 소중한 자리에 들어오는 상대, 배우자의 모습도 배우자의 궁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양하게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간이 체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용이 될 수도 있고 일간하고 일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일간이 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간은 크게 관여나 개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체라는 거예요, 체. 체라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일간이 체가 되면 일지는 또 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일주 자체가 체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용이 될 수도 있다. 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전의 관법은 비교적 그렇게 구분해 보질 않았는데 요즘은 사회가 워낙 이렇게 다양해지고 다변해지는 시기, 다양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치적으로 봐도 뭔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또 형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연월일시를 구분하거나 나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연월하고 일시를 일단은 구분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치랑 이렇게 부합을 하냐면 비교적 사람도 이렇게 포유류 중에 하나이고 뭔가 부모의 보호, 보살핌, 양육을 받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자립적인 생활, 그렇죠? 독립을 한다든지 자립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도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주체적이거나 주도적이가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부모나 나한테 주어져 있는 원천적이고 선천적인 그런 어떤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태어난 지역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성격, 성향, 가정, 어떤 재적인 환경, 뭐 사회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죠. 어디에서? 연월에서 받는 거예요. 연월에서. 그러고 나서 요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 연월의 영향력이 지대한 구조들이 있고 또 아니면 내 중심에서 뭔가를 꾸려나가거나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활용하고 내가 이렇게 주 무대로 하는 어떤 공간 이런 걸로 보더라도 사람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내 개인만의 내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그러한 가정이나 가족이나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이 일시라고 하는 영역은 어때요? 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역. 내 영역. 그렇죠?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쪽을 이게 어떤 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체.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쉬어야 휴식을 하고 잘 해야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람도 상대를 하고 이렇듯이. 그러니까 이게 내 외.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시주는 그래서 자식 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도 체로 볼 수 있고 용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루라고 하는 이런 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가 있으면 이 하루는 아침으로도 점심으로도 저녁으로도 밤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체와 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우리가 하루라고 할 때는 하루에 24시간으로 딱 이게 어떤 규정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게 모습들은 다 다르잖아. 아침 모습 다르고 여름의 모습 낮의 모습 다르고 밤의 모습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체가 원래는 큰 틀을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죠.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체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 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체로 제공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다 써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는 쓰는데 밤은 자잖아. 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런 모습들이 어떤 체와 용의 이렇게 작용 같은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이렇게 파이팅을 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아니 이렇게 시합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이 팔의 주먹에 이런 본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계속 뻗쳐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움트러 들어야 그 다음에 뻗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체와 용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게 팔자에도 그렇게 작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간이 체가 되는 거는 불변의 어떤 상황인데 그거 이외에 일주라든지 보편적으로 일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구분을 가장 스탠다드하게는 이런 정도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신다,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좌우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위아래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분 기준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 음양 중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할게. 이거는 굉장히 시사점이 이렇게 큽니다. 이거 몰라도 팔자를 푸는데 아주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팔자를 보면 엊그제 이렇게 감명했던 팔자 중에 나이가 비교적 아직 이제 29이니까 어리죠, 그렇죠? 직업은 약사입니다. 약사인데 그냥 이제 팔자를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수가 있고 화가 있고 목이 있고 금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오행이고 오행 중에서 토를 빼면 사행작용이고 사행을 굳이 더 압축한다면 음양인데 그 음양은 수화작용인 거예요. 수화작용인 거야. 그러니까 수가 화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목이 생기는 거고 화가 수로 다시 수렴이 되려고 하다가 금이 생기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수화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게 기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인 작용. 그리고 요 목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질적인 작용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목기가 이렇게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분발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 거고 목기의 형체가 모습이 감지되는 게 있는 거고 그렇듯이 이렇게 뭔가 질화된 거, 물론 다 질화된 게 금도 토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목화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글자가 조금 금의 모습인데 나머지가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화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목화의 모습하고 이 에너지가 다 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자진이니까. 신자진은 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수운동에 가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목금의 질의 운동보다는 이러한 기의 운동성이 많다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 이 목금이라는 건 우리가 물질을 얘기하고 수화라고 하는 거는 정신을 얘기를 해요. 정신. 특히 수는 이성을 얘기를 하고 화는 감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봐서도 어때요? 내가 물론 평가를 써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신적인 추구의 정신적인 만족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들도 있는데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들이 이렇게 만약에 금이 있더라도 금이 이렇게 수를 생하는 작용이 강화되든지 하면 수 운동으로 보고 전체 구조가 그냥 딱 봐서도 음양이잖아요, 그렇죠? 양이고 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화 운동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뭔가 기적인 이런 에너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어떤 삶의 동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은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있는데 결국은 이 에너지가 뭘로 간다? 수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보다는 자기 명예 성분이, 자기의 만족 성분이 이런 게 충족이 돼야 그러니까 뭐 약사니까 남부럽지도 않고 재정적인 것도 다 되고 그런데 이렇게 그 아직도 진로 갈등 같은 걸 좀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팔자를 열어서 이게 똑같이 이제 음양이나 체용이나 크게 보는 이러한 방법론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자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게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시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 쭉 제가 표현을 해놓은 체용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일체양용이나 뭐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표현된다거나 드러나거나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음양하고 오행의 관계인데, 뭐 팔자는 아시다시피 오행으로 보는 게 아니고 10행으로 보는 거예요. 천간은 지지는 12행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22글자의 관련성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고 배경이 되는 음양이나 오행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거는 이제 필요한 거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가장 그 뭔가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걸로 따지면 가장 그 밑그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10성으로도 입히고 12운성으로도 입히고 12신살로도 입히고 생극으로도 입히고 해서 자꾸 채색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원 날것으로의 재료, 원 날것에 대한 재료는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간목 할 건데 간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간목에 아무리 뭐 덧칠을 하고 자르고 뭐 가공을 하고 그래도 간목이 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간목의 그런 의미가 먼저라는 얘기지. 먼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내 자기 중심이 어떤 그 근간이 서 있어야 팔자를 볼 때 팔자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게 팔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 요즘 뭔가 기기 중에 이렇게 뭐 보면 물론 뭐 유전자, 바코드다 이런 얘기들이지만 하나 이런 홀로그램 같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팔자를 놓고 거기다 빛을 투영을 했더니 실제 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팔자 내의 인자의 어때요? 나의 속성이나 성향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결국은 그 팔자에 투영된 홀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체가 되는 그 사람, 상대 이런 거를 얼마만큼 내가 잘 파악하고 이렇게 인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팔자를 감명하고 본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근원 요소가 되는 이러한 그 글자, 우리가 십천가 십이지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근간이 된다라는, 줄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죠.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거. 흔히 우리가 십천간, 십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지, 이거 방패간자인데, 원래는 이런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간이 된다, 줄기가 된다. 나무로 따지면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뻗어나간 지엽이 있잖아요.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간지라 하고, 천간에 붙는 거를 기둥이라 해서, 천간이다, 십천간이다. 그게 10개가 있다 해서 십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천간.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목화토금술은 다 말씀드린 거고, 십천간이 물질화되기 이전의 기적인 운행 에너지다. 그래서 천간의 작용력을, 특히 일간의 천간의 작용력을 주체, 의도, 지향점, 사고, 어떤 이렇게 주제, 이런 생각, 아이디어,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어떤 기적인 부분, 상적인 부분, 이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자들이 지지에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한 인자가 어때요?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자들. 그러니까 이게 장마철에 보면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수분이 보이진 않아요. 습한 거는 느껴져. 느껴져. 그런데 얼마 전에 본가에 모친 계시는데 에어컨을 모처럼만 이렇게 본인 노상 고살하셔가지고 아내들이다가 이제 제가 딱 성견지병이 있어서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안 되실 것 같더라고 연로하시고 이래서 제가 막 거부하시는데도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놔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조가 조금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았는데. 이게 단층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층이었어요. 1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층에. 그러니까 이게 배수 펌프가 나가는 게 바로 못 나가고, 이렇게 위에 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펌프가 필요하더라고. 펌프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4m짜리, 8m짜리, 연구 많이 해서 8m짜리 이렇게 있어. 처음에 기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기사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제일 짧은 걸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안 틀고 얼마 안 지나다 이게 에어컨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작동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콘센트까지 작동이 안 돼가지고 한창 더울 때 며칠을 못 트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다른 쪽 기사를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고장이 난 거지. 고장이 나서 전기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안 된 거.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선 아쉬운 대로, 이렇게 통을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물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큰 통을 이렇게 하나 받쳐놨는데, 진짜로 제법 큰 통이었거든요. 근데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틀면 그 통이 하나가 다 차.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진짜 그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음용수로 한다라고 하면 몇 식구가 며칠을 먹어도 될 정도로 수량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물이 공급된 게 아닌데 공기 중에서 실내, 그것도 넓은 데도 아닌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의 수분이 안에 컴프레셔에 이렇게 응축돼 가지고 거기서 질화된 거지. 수의 수기가 뭐예요? 수의 질로 유형화된 거지. 유형화, 그렇죠? 유형화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형화.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시원한 차가운 물로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첨가는 기적인 상태. 이렇게 물로 따지면 좀 전에 비유드렸듯이 이렇게 수 분자 같은 이런 건데. 그게 뭔가 현상적으로 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거는 지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모습을 해석하기 위해서 형충파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유형적인 그러한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경신금일간이 천간에 갑을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어야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그냥 천간으로 이렇게 을유로 놓이고 갑신으로 놓이고 이랬으면 강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에 예를 들어서 묘목이 있거나 인목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글자들이 또 놓이기도 을묘로 놓이거나 갑인으로 놓이거나 이러면 어때요? 요런 구조보다는 훨씬 그게 수분이 물로 될 확률이 어때요? 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를 추구하고 재에 대한 탐심이나 욕구가 어때요? 굉장히 강한 원병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가 이렇게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지지에서 대운이 인묘운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운에 체감적으로 그러한 재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재하고 인연이 있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냐? 십천간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십천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구분점이다라는 거고, 요건 전 시간에 다 구분을 했죠. 음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목이라는 거죠. 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밭전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밭전자이기도 하고 밭전자에서 이렇게 삐쳐나온 거이기도 하고, 그렇죠? 밭전자에 들어가 있는 요식은 사통팔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통. 이걸 이제 멀경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테두리 안에 사통팔달로 발현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데, 이게 갇혀 있다가 처음 현상계로,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뿌리를 먼저 내린다. 뿌리를 먼저 내리는.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처음 시작인데 시작 중에 시작인 거죠. 현상계의 생명체로 처음 뭔가 모습을 드러낸 인자예요. 뭔가 이렇게 스타트하는. 그게 땅에도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작용력. 그래서 이 어떤 갑의 인자는, 근데 이 갑을 둘러싸고 있는 이 테두리라고 하는 거는 딱딱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상징을 하면 본래는 씨앗의 안에 있는 연한 그 기운, 에너지, 생장해서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딱딱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게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생명 활동을 처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있으면 어때요? 좀 뭔가 경직돼 있다 이런 거예요. 경도 그런 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딱딱한 거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내가 뚫고 나오는 치솟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한 방향의 에너지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목 기운이 있고, 또 위로 자라는 솟구치는 목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갑목 같은 경우는 뭔가 스타트하고 뚫고 나가고 이렇게 어떤 극복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렇게 수직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하겠죠. 고집이 많겠죠. 그러니까 목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애로움, 베푸는 거, 뭐 기획하는 거, 미래를 꿈꾸는 거,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상대적인 을목에 비해서는 양목이니까 진취성이나 직진성이나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힘을 한 방향으로 유지를 해야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을목은 이걸 타고 넘거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무도 뚫을 수 있다라고 직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갑목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기에는 어때요? 옆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무대뽀 같은 거지. 약간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게 또 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일관성 이런 게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고집도 되지만 뭔가의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향이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외부지향적인 외부로 발현하고 스타트하는 에너지지만 한 방향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상승하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운동성을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목의 운동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나 속성이 강하다는 얘기고, 이거를 그래서 전 시간에 곡직을 배웠듯이 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갑목은 참천한다. 갑목이 참천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는 이런 성향, 적천수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목이 그게 천간의 기적인, 에너지적인 이런 성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지에 어떤 글자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기운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갑인으로 놓여 있으면 강하겠죠.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갑오로 되어 있으면